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차는 없다. 차 이슈의 주영삼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랜드로버 뉴 디펜더 110인데요. 랜드로버 디펜더는 1948년 처음 세상에 선보여진 이후 메르세데스 벤츠의 G바겐, 지프 랭글러와 함께 오프로드 3대장으로 꼽히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2015년 단종에 처해지고 말는데요. 안전 문제와 환경 규제로 인해 숙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는 없었죠. 2020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얼굴도 새롭고 성능도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곁에 돌아왔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녀석의 외관도 둘러보고 내부도 살펴보고 운전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먼저 전면부를 살펴보면 되게 강인하면서도 귀여운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인 형상은 뭔가 사각스럽지만 여기 보이시죠? 데일라이트, 반달 모양의 데일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구형 디펜더의 헤리티지를 계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본넷은 파워돔 형태로 약간 우뚝 솟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발판이 있어요. 이건 구형 디펜더에도 있던 그런 헤리티지거든요. 실제로 여기를 밟고 올라가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 휀더의 윗부분, 휀더 윗부분, 이 부분을 숄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되게 강인하게 각이 딱 져 있습니다. 그리고 휀더 부분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결국 이제 말씀드리자면 동물에 비유하자면 코끼리 같은데요. 코끼리가 만일에 코가 없다면 이런 생김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측면부를 살펴보면 앞뒤로 굉장히 짧은 오버행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 혹은 구성은 오프로드 주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앞뒤가 짧아야 오프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진입각과 탈출각을 이뤄낼 수 있거든요. 또 측면부에서 이제 큰 특징으로는 이 에어 덕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오프로드 주행에서 나중에 이제 튜닝을 거칠 시에 공기 흡입구를 이쪽으로 장착하는 그 스노쿨이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 장치를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것 같습니다.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터 이 테일게이트까지 도어 윗부분에 이제 선이 하나가 그어지는데요. 약간의 볼륨감이 있고 또 휀더 부분도 튜닝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따로 장착하는 것처럼 오버핸더로 처리해서 볼륨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윗부분에는 랜드로버의 이제 상징, 심볼이라고 할 수 있죠. 플레이트를 부착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량 24리터의 캐리어가 조수석 이제 리어 뒤쪽에 붙어 있는데요. 이게 뭔가를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달리다 보면 풍절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전 이걸 뗄 수 있으면 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뒷모습인데요. 이 테일램프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고 또 이렇게 오프로드 차를 상징이죠. 오프로드 차의 상징이죠.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건 테일게이트가 이렇게 사이드로 열리는 방식이어서 전 이런 방식이 너무 좋더라고요. 트렁크 용량은 제원상으로는 1075리터고요 폴딩 시 최대 2380리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폴딩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이걸 올리고 헤드레스를 이렇게 접어서 넣으면 이렇게 평탄화가 됩니다. 그래서 차박 같은 것도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베개 삼아도 되겠네요. 뒷좌석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제 키가 178인데 제 기준으로 운전석을 세팅해 놓고 앉아도 여기 레그룸이 하나, 둘,
세 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뭐 여기 수납 공간도 있고요. 옆에도 있고 뭐 송풍구도 뒤에 있고, 그 다음에 C가잭, 뭐 USB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USB 포트가 있네요. 착자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푹신하진 않습니다. 막 그렇게 편안하진 않아요. 그거는 앞좌석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트 자체도 직물하고 가죽하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고급스럽다는 느낌보다는 세련됐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 색상과 블랙 색상이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 감각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디펜더를 상징하는 디펜더 문구도 저희 대시보드 하단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뭐 나사못이나 금속을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내서 뭐 이런 걸 보면 지프 랭글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을 지금 찍은 곳이 약간의 오프로드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서 공도 주행보다는 먼저 비포장 그리고 뭐 임도 이 코스로 먼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닥에는 눈이 조금 쌓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이어가 올터레인이 껴져 있기 때문이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서 상황에 맞게 서스펜션 높이를 올릴 수 있죠. 원래 최저 지상고는 218mm인데 291mm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서 1초에 500번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승차감을 개선시켜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요 밑에는 좀 얼음이 얼어 있는데 모두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상시 4륜 구동인데 상황의 때에 따라서 이제 그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모드를 모래 모드, 진홍 모드, 뭐 바위 모드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현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비포장길을 벗어나서 이제 자갈밭이 쌓인 데로 내려가는데요. 여기서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죠. 차량의 하부가 혹시나 닿을 수도 있고 차량에 데미지가 갈 수 있으니까 서스펜션 높이는 오프로드로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공도 주행도 해보겠지만 도로 주행도 해보겠지만 여기 오는 동안에 느낀 것은 이 차량은 도로 위에서보다는 이렇게 비포장길에서 더 재밌고 오히려 더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렇게 잡아 돌려도 재밌고요. 일부러 여기서 살짝 돌려 모아도 카운터 스티어만 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사실 마음에 걸리는 점은 이 차량이 9,560만원이에요 디펜더 110 모델 D240 그 다음에 SE 모델인데 9,560만원입니다 9,560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달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에서 꼭 염두에 주셔야 될 거는 핸들 파지법이 핸들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이제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밖으로 좀 빼주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오프로드 주행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랜드로버 디펜더랑
이곳에 왔으니까요. 되게 다양한 주행 모드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고를 291mm까지 올리다 보니까 뭐 배가 닿을 염려가 없죠. 오프로드 주행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아까 제가 외관 리뷰할 때 말씀드렸듯이 앞뒤로 짧은 오버행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중간에 이제 배가 걸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차량의 하부가 바닥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우. 근데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900mm까지 도광도 가능합니다. 뭐 튜닝을 거치지 않은 차량 중에 현존 제일 깊은 그 깊이의 물까지 건널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모드를 바꾸고 싶은데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아까는 해봤거든요. 제가 미리 와봐서. 그래서 차가 아까 더러워졌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필요가 없어요. 모드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러 진흙 같은 데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살짝 뒤를 날려주고요. 사륜구동이 이제 적극적으로 앞뒤로 개입하는 게 느껴집니다.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 미끄러운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도 그런 게 없습니다. ABS가 기분 나쁘게 걸리지 않아요.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지금 살짝 바퀴가 헛도는 상황에서도 디펜더가 잘 인도해 줍니다. 물론 타이어, 올터레인 타이어를 낀 그 목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한번 모드를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로 할까요? 자갈로 할까요? 진흙으로 할까요? 진흙으로 하겠습니다. 진흙으로 이제 딱 설정하면 별다른 게 없습니다. 뭐 바위 같은 걸 선택하면 요 밑에 로우 기어를 선택하라고 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도 됩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아까랑 일반 모드일 때랑 이렇게 선택해서 진흙 모드로 다를 때랑 좀 다릅니다. 일반 모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컴포트 모드로도 충분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2000cc 4기통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션은 8단 변속기를 사용하고요. 마력은 240마력인데 공차 중량이 차량의 무게가 2.5톤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풀한 가속력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제현상으로 이제 제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9.1초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공도에서나 뭐 이렇게 테스트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지금은 테스트를 오늘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있다 보니까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서 이런 길을 갈 때 좀 진동이라든가 뭔가 승차감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 이 차는 그런 문제가 없는 편이죠. 뭐 1초에 500번 모니터링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방금 다시 VDC를 껐고요. 자세 제어 장치. 뭐 VDC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건 습관이 돼서 그런데 차체 자세 제어 장치에 대한 명칭은 그 제조사마다 다 다릅니다. 뭐 VDC, ESP 뭐 등등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디펜더는 본투비 오프로드예요. 럭셔리 오프로드예요. 그리고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 없는 코끼리 같긴 하지만 진짜 탱크 같아요. 되게 자세도 높이 있고 사륜구동이 되게 예민하게 영민하게 반응해서 제가 이렇게 급격스럽게 줘도
하드 스티어링을 잘 치기만 하면 절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오프로드 팁 또 하나 드리자면, 저는 오프로드 고수가 아니지만 오프로드 주행에 관심이 있거나 하신다면 오프로드 주행을 잘 아는 사람 혹은 뭐 다른 차량이랑 같이 가야 됩니다. 차량이 빠지거나 그러면은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물론 이 차가 이 근처에서 빠질 만한 곳은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정말 도로 주행할 때보다 더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도로 주행할 때보다 만족감이 더 강합니다. 더 재밌고 더 거침없이 나가고, 마음 같아서는 뭐 저런 도강도 해보고 싶지만, 도강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세팅하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웨이드 센싱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00mm까지 도강이 가능하다고. 근데 웨이드 센싱을 하면 이제 도강 깊이 들어갈 때 물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깊이를 랜드로버의 그 센서로 다 감지해 줍니다. 여기까지만 들어가세요. 여기까지가 안전합니다. 뭐 이런 뜻이죠. 한번 언덕을 올라갈 수 있나 없나 볼게요. 뒤에 설치된 고프로 카메라로 지금 촬영이 되고 있을 텐데 굉장히 높습니다. 웬만한 그 오버행이 긴 앞범퍼가 쪽이 이제 긴 SUV들은 올라갈 수 없어요. 바로 닿거든요. 앞범퍼가 박살나고 말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번 기능을 써볼게요. 여기서 뭐로 해볼까요? 진흙이지만 그냥 바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바위를 누르면은 로우 레인지를 선택하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로우 레인지를 누르면 됩니다. 그 전에 기어를 N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로우 레인지를 누르죠. 그러면 된 거예요. 네, 됐습니다. 바위 암석 프로그램 선택됨. 그리고 올라가면 되죠. 올라가 볼게요. 굉장히 높습니다. 뒤에 카메라로 촬영되는 걸 보면 알 거예요.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아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음 것도 올라가고 싶은데 다음 거는 조금 마음이 그러네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야 돼요. 물론 후진도 염려는 없습니다. 뒤에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뒤 범퍼가 닿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것만 조심한다면요. 와우.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것만 조심한다면요. 그리고 여기 오프로드 화면이 나와요. 나와서 뒤 상황이나 앞 상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일반 도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볼 차례인데요. 일반 도로로 오면 디펜더 110의 그런 매력이 조금 감소하는 편입니다. 먼저 풍절음이 좀 있는 편이에요. 앞에 윈드실드, 그러니까 앞 유리가 좀 서 있는 편이기 때문에 A필러 이쪽에서 풍절음이 좀 들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수석 뒤쪽에 있는 캐리어 부분에서도 풍절음이 들리고요. 하부 소음 같은 경우에도 노면에 뭐 소음을 줄여주는 타이어를 장착한 게 아니라서 소음이 있는 편이죠. 모르겠어요. 지금 카메라에 그 바람 소리가 들어가고 있을지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롤 이렇게 좌우로 흔들었을 때, 스티어링을 흔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은 낮은 속도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그렇지 꽤 많이 출렁출렁 거리는 편입니다.
높은 차고에서 오는 이런 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속력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아쉽죠. 물론 이 차량이 그렇게 막 스포츠성을 띌 필요도 없고 잘 달릴 필요도 없지만 2.5톤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240마력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조금은 버거워 보여요. 근데 하나의 성격을 워낙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잃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후진을 위해서 기어 레버를 R로 위치했을 때에는 이제 사이드 미러도 아래를 비춰주고요. 카메라로 이렇게 다 위에서 보고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니까 주차하기도 편한 편입니다. 코너링 성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타이어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도로 위에서 접지력을 막 높이려고 소음을 줄이려고 그런 승용차의 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코너에서는 그렇게 많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물론 차가 워낙 높아서 좀 불안한 면모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뭐 60km, 80km 정도로 이렇게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연비는 17km라고 뜨고 있네요. 실시간으로 연비를 보여주거든요. 뭐 운전 점수도 나오고 얼마나 달렸는지도 나오고. 반자율주행의 경우에 이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는데요. 그리고 뭐 차선 유지, 보조죠, 보조. 차선의 중앙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탈할 것 같을 때 안으로 넣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오토홀드도 있고 스탑앤고도 있고요. 지금도 운전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오프로드 주행에서는 정말 재미있고 믿음직스럽고 하지만 그런 일반 도로에서는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 그리고 이 차를 운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차가 커서 그런지 아니면 그 랜드로버가 좀 약간 고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브랜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차선 변경할 때 사람들이 잘 껴주더라고요. 그냥 제가 지금 이 차를 타고 있어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운전할 때 그런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랜드로버 디펜더 110은 그 가격 1억에 가까운 9,560만원이라는 가격에 분명히 감성의 영역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랜드로버라는 그 브랜드가 주는 가치, 그 가치를 누리는 것에 그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랜드로버 디펜더 110 모델을 외관도 살펴보고 내부도 들여다보고 주행도 테스트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2세대 디펜더가 1세대 모델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 이슈의 주영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